자, 첫 시작을 이제 할 건데, 첫 시작은 역시 공통으로 저기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우쿨렐레, 기타렐레 전부 다 해당하는 연습을 일단 시작할게요. 초보자가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훈련은 보통은 이제 악기들마다 조금 달라요. 보통은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크로매틱 스케일 뭐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하는데, 어쿠스틱 기타나 우쿨렐레, 기타렐레 이런 쪽은 이제 역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배워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잡고 칠 수 있는 코드들, 예를 들어 뭐 C 코드, 뭐 F 코드는 좀 어렵죠. G 코드, G, C, D 이런 코드들을 먼저 익히게 해서 반주법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기타를 잘 치는 거잖아요. 기타를 잘 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손가락 연습하는 거,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손가락 연습과 자세 연습, 거기에 역시 많은 기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이 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크로매틱 스케일이 중요한 스케일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봐도 결국은 쓰는 건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니 마이너 스케일이니, 흔히 말하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그 실제로 쓰는 간격들에 대해서, 음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말 그대로 이거 크로매틱 이 반음씩 올라가는 거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악할 때 이거를 써먹는 일은 없어요. 말 그대로 반응해서 반음씩 내려가는 그런 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쓰는 경우도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제 이유가 저는 이제 네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심리적인 건데, 쉽다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초보자가 많이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익히기 어렵다는 거죠. 몰두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잡생각 버리고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뭐 다시 올라갈 때는 새끼손가락에서부터 하죠. 4번 손가락에서. 하고 옆으로 가서 한 칸 가서 그대로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2프렛까지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습하면 이제 일단락 된 거죠.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이게 간격이 너무 짧고 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쿨렐레는 너무 짧은 우쿨렐레, 뭐 소프라노나 이제 콘서트 이런 쪽 같은 경우 10프렛까지만 연습시키고, 테너 악기 같은 경우는 11프렛까지 제가 연습을 시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얄짤 없습니다. 일렉 기타건 아니면 그 어쿠스틱 기타건 간에 12프렛까지 전부 다 연습을 해 두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옥타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쓰는 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판 전체에 대한 감각을 좀 길러두라고 하는 의미죠. 일단 익히기 쉽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역시 음색에 관한 얘기죠. 음색이라는 거는 자세랑 연결되어 있죠. 자세가 정확해야 좋은 음색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게 PIMA라고 하는 건데, PIMA를 이렇게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초보자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걸 앞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빼야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음색에는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쳐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대한 음색에 대한 그 자세 연습에 대한 교정에 대한 얘기라면은 이런 게 있겠고, 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엄지를 이렇게 쥐지 말아라, 또는 엄지를 이렇게 옆으로 펴지 말아라. 자, 똑바로 서야 되고, 엄지, 그리고 1, 2, 3, 4번 손가락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서 스트레칭도 되고 이 한 프렛 사이의 간격에 대한 감을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확한 곳, 즉 이렇게 하나의 프렛을 봤을 때 앞쪽보다는 뒤쪽을 잡는 게 가장 소리가 좋고 정확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이 뒤쪽을 계속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즉 자세를 연습한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연습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리듬 연습하는 거예요. 리듬. 되게 광범위한 얘기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연습할 때는 분명히 말하건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연습하면 안 되고요. 메트로놈을 항상 곁에다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메트로놈을 어떻게 키고 연습하냐? 4분음표 기준으로 60, BPM 60으로 맞춰서 저는 초반에 연습하게 합니다. 이렇게요. 메트로놈 킬게요. 이게 지금 60템포예요. 4분음표, 즉 하나하나 칠 때 딱 이렇게 칠 때마다 하나씩 치란 얘기죠. 간격이 의외로 넓기 때문에 자세나 이런 교정하기 굉장히 좋을 정도로 느리죠. 충분히 느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리듬에 대한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리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이 박의 타이밍, 이거를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쳤으면 여기서 오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쳐야 이제 몸에 익히게 되겠죠. 리듬감이, 이것으로 이제 기초적인 리듬감이 익혀지게 되겠죠.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하나 왼손 오른손 확인하면서 치느라고 이게 이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놓쳤어요. 놓치면은 그대로 있다가 다음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맞춰서 치는 이런 연습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왼손 오른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바로바로 칠 수가 있겠죠.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른손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첨언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초보자가 연습할 때는 이게 PIMA 거든요. 기호가 MI 순서로 무조건 I 2번 치지 말고 연속으로 M을 쳤으면 그 다음 분명히 I를 치게끔, 그런 식으로 MI 교호를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리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세에 대한 얘기 있었고, 첫 번째로 이제 심리적에 대한 얘기 있었고,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타이밍이라는 거는 좀 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 이거하고 이런 이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보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 또는 익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왼손이랑 오른손을 언제 어떨 때 이제 같이 맞춰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왼손이랑 오른손을 언제 어떨 때 같이 맞춰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왼손이랑 오른손을 언제 어떨 때 같이 맞춰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왼손이랑 오른손을 언제 어떨 때 같이 맞춰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잠깐 이거 좀 끌게요. 그 이유는 오른손 치고 나서 오른손이 먼저 와서 딱 잡으면은 이 현이라는 게 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는 순간 음이 멈추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음을 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잡아버리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음이 연음이 이어지질 않죠. 한마디로 뚝뚝 끊기게 되죠. 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연습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초보 때부터 올바른 이제 연습을 하려면은 이런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왼손이 가서 먼저 잡는다고 해도 이상한 소리 나올 게 뻔하죠. 먼저 잡을게. 즉 그 다음 음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완벽하게 맞춰서 치기 전까지는 어느 손가락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딱 그 타이밍에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음이 연음이 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음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그 크로매틱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머지는 이제 뭐 실제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크로매틱 연습할 때는 처음엔 60에 4분음표로 연습하고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 싶으면은 이걸 반으로 나누세요. 8분음표로 이렇게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12프렛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하고, 좀 더 이제 몇 주 정도, 한 2주 정도 그래도 조금씩 연습을 하면은 이것도 좀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6분음표 4분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디 다디 일렉 기타를 위해서 이제 피크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게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피크로 치는 방법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법이 피크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일렉 기타 같이 치실 분은. 뭐 예를 들어 잡는 법부터 얘기하면, 이쪽은 즉 치는 부위는 이 손가락과 같은 방향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고, 엄지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할 수 있게끔. 근데 대부분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만. 이렇게 해서도 이제 똑같이 연습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손가락은 MI 순서로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피크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업을 하고, 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다운으로 하는, 이 다운, 업으로 피킹을 해서 연주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연습이 되면은 이제 몇 주 정도,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보통은 이제 꾸준히 좀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박에 8개씩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까지 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하죠. 손가락으로는 이게 단기간에 8개를 넣기가 힘들고, 이 피크로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12프렛까지, 여기까지가 1차적인 그 연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말했던 이 4가지 이유에서도 이 연습법이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일렉 기타 또는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죠. 속주와 직결된다는 거죠. 이 연습법에서 어떤 박과 박 사이의 어떤 감각,
기르는 훈련이라든지 이 간격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 자세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속주랑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잘 잡아둬야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